네, 저 답변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요지는 일단은 월드신권의 논란가 상당히 심각하다. 영도 총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도구가 손을 대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는 지난 9월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제가 그때 동영상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러한 부분에 관리비 유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뭔가 자치기구나 만들어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관리비가 1년에 1,3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저희 아파트 관리 문제가 생겨서 용도구청에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대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좀 예산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늦어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고 맞아요. 군 차원에서 이거를 감사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군 차원에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산을 만들어서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우리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그렇죠. 시행을 보니까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방식 우리가 전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김민호 부장님께서 그 부분 맞아요. 얘기하셨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상당히 지금 건축가 얘기론이 반대를 할 겁니다. 네, 상당히 관리비 사용, 회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무시한 말만 좀 심하긴 아까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부분을 매년 지적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여기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엔 주민이다.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거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서 위험성을 반드시 알리고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를 할 때 그 부분들 가서 알려드리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진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관련 내용도 저희가 수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원들도 잘 챙겨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챙겨보겠다. 조금 더 챙겨보겠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의외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시정 명령이라든지 가두리 같은 거로 현실화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가령 무슨 관리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된 인원들 사실 많이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한 적도 있기도 한데 이게 과연 누구만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청에서 뭔가 나서서 이것저것 감사를 하고 파헤치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 사실 우리 영도의 주택 노후화 문제는 우리 항상 민원을 받아보면 이제 교통 일자리와 관련해서 항상 상위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조금 경과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당원 여러분들과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히튼 없이 들으시면서도 꼭 내가 질문자가 아니더라도 또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야기하면 좀또 새롭게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이 간담회를 노원가에 간담회를 하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부분도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로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만 관련해가지고 따로 또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좀 다루고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또 따로 다루니까 소규모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온 여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더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있으시면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앞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해야 되는 잘안 들릴까 봐. 저는 오늘 그 의원들이나 위원장님 답변을 그래서 뭐 꼭 듣고 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답변할 만한 그런 부분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한 2,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용도구의 하수구 교체 관로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저희들 그 창동 지역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 저기 충북초등학교 쪽 그리고 그 부근 방향으로는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후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큰 길에서부터 아파트 들어오기까지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이 있고 했지만은 공무원들의 시정이란 답변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직 진척 중이고 몇 년도까지 한다.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 하도 답답했으면 저는 신수원 의원하고 이제 구청장을 방문해가지고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서를 좀 드렸는데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길래 한번 와서 우리 민주당의 부의원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게 뭐 맨머리 꼭 깨끗하게 이렇게 하던보다는 이게 언제쯤 가까운 시간에 그리고 언제쯤은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진척이 이제 우리 지역에 청학동 지역에는 언제쯤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크게 관로가 우리 큰 길가에서부터 들어오면 메인이 저희 아파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연결을 하려면 또 저희들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또 대의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특히 태양광 사업에 거의 보면 일반 주택 단독 주택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영도구에는 아파트 베란다형 이런 태양광은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이런 거는 구와 사업자와 시가 함께 해서 그것을 원하는 아파트에 함께 지원하면서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는지. 물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로 취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관리하겠지만 구의원들은 우리보다 뭐 정보를 빠르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에 그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이나 함께 또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은 좀 할 수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니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전에 한번 그 김기탁 의원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김기탁 의원님이 참고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수환 전 의원하고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그 윤리 도덕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뭐 공동주택 그 대표나 회장으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어감이 안 좋더라고. 윤리 도덕 교육 이러니까 구청에서 한 2달 전에 이게 나눠봤는데 근데 제가 교육을 신청해 가서 한 2번 받고 온라인으로 한 9시간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그 내용 속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신선생님 얘기하신 거 김기탁 의원 얘기하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관리령과 공동주택 시행령 윤리도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뭐 수료증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한 9시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여기 그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 30년 전에부터 이제 이 일을 좀 공동주택에 관한 일을 좀 배우다 보니까 중간에 좀 쉬었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원래 이 교육이라는 게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하고 고정주택이 소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든 교육인데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그건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제가 추가로 이 내용에서 연계돼 있는 말씀. 태양광 있잖아요. 저희는 주택에서 태양광을 쓰는데 전기요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나왔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갔더니 8, 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관련 전기요금만 그렇게 똑같은 이제 그건데 우리 살림에 그런 건데 이거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관리사무소 자체 내에서 이게 성인이 나면 베란다 행구 이런 거를 한다는데 그걸 좀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니까 그런 교육도 좀 해서 그게 중진제에만 안 걸려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네, 지금 제가 잘안 되셔가지고 답변.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하셔서 근데 제가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 옥상에 일반 주택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국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그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업자들이 그걸 주민들을 찾아가서 신청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자들도 주택에 설치하는 것들이 자기들한테는 이익이에요. 이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택을 위주로 하지 아파트 위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또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도 베란다에 소형 모듈을 설치를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걸 단체로 신청을 해야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신청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공동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안 된대 하던데요 하는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구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이 이제 편성되고 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사업 말고 아파트에 소형 모듈을 설치하는 거는 구 자체 구비로 한번 해보자 지원 사업을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됐다 안 됐다 저한테는 뭐 연락을 안 왔는데 요게 연말이 됐을 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은 다른 구들은 예산을 삭감시킨 내부 요금이라는 곳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영도구는 저희 8대 때부터 지금 9대 때까지 어떤 거라냐면은 저희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예산들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편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주택에서 본인들끼리 동의를 해서 영도구로 신청하면 영도구에서 설치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자부담이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 라는 부분을 좀 답변드립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태동대 원장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태동대 동네 많이 알잖아요. 저 지붕 위에 아니면 저 화재관이나 수면 위에 지붕에 전부 해갖고 한 30kW 정도 뽑아내려고 했는데 그 외에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도 그렇게 신청할 수 이게 있나요? 30kW가 넘어가 버리면 거대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지원 사업 안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량이 넘어서게 되면 개인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한전에서 종이를 파는 것도 역으로
그래서 아니, 수익이 발생을 하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키로수가 지금 50kg가 들어와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매달 뭐 200만 원씩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저기 되니까 증설을 하자니 좀 그렇고 태양광을 하면서 좀 값으로지 좀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네. 예산은 30kW고 그 이하일 겁니다. 요거 판단을 조금 잘 하셔야 아. 돼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를 한전에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직접 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전에서 지원해서 만약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기본 요금이라는 이런 것들 일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킬로와트당 내가 생산됐던 양을 모두 한전에서 구매해 갑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원받아서 이게 태양광이 되면 햇볕이 좋아서 발생이 많이 되는 전기 발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쓴 것보다 발생량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전에 의지를 하지 않고 구에서 예산을 좀 받아낼 수 그건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영도에 유일하게 아파트의 태양광 회산 아파트가 되어 있죠. 유일하게 1호입니다. 예, 그렇게 가리비가 많이 제가 만들던 미니 태양광을 했을 때 예, 한 10,000원 정도. 그렇지. 한 세대 10,000원 정도. 네, 10,000원 정도 하면 되고 우리 아파트 전체 그잖아 전기는 한 1년에 700 정도 감소되고. 근데 이 태양광이 실제적으로 수명이 20년을 하는데 보통 15년 지나면 거의 10시에서 2시까지 최고 햇빛 상태예요. 근데 그게 또 제한용도 되고 그렇지. 예.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어요. 태양광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까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아파트 형 같은 경우는 사실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한 1, 2만 원 정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그리고 아까 하수식관 말씀하셨는데 하수식관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저희 영도부가 짜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짜다 보니까 부산시에 연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연간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하냐면 자기들이 순번을 이렇게 쭉 넣은 상태에서 저희가 연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순번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저희가 연간 계획을 했을 때 2번까지 했다. 그럼 3번부터 5번까지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게 한 번 신청하고 나면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고려돼서 순번이 앞당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발생한다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 순번이 조금 앞으로 당겨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그 민원을 영도구에 넣어야 돼요. 부산시에 넣어야 돼요. 영도구로 넣으면 영도구에서 그 부분들을 시로 전달. 전달. 네, 그래서 이렇게 반영 좀 해달라 요청하는 수준. 그러면 청학 이동해서 주민들이 좀 민원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차정서에서 이런 것보다 국민신문고에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처리하는 게 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국민신문고 말씀하시니까 복근문 얘기 좀 제가 그때 10년 전에 영도구청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쏟아넣어가지고 손가락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 때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던 그 사람이 한 3, 4년 전에 다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좀 서운하겠지만 일단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분날부터 그게 많이 잔잔해졌는데 이번에 그 관로공사의 악취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민원 좀 많이 났지. 보면 이제 답변이 심상이니까 누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험보다 직원이 한 3명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바뀌고 그러길래 이제는 이런 거 기억 안 하겠다. 그러면 구청장을 내가 만나는 거는 우연찮게 우리 시민하고 같이 그 기회에 대해서 만나서 건의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건의라도 말로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상을 건의를 했는데 답이 없길래 이 스타일이 왜 이렇게 변했지? 옛날에는 말로만 해도 수신이 왔거든. 내용이 이래저래 하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곧 될 거다라든지 뭐 이런 소식이 왔는데
그것도 다 보고 이러니까 이 스타일이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없이 말씀 나누는 자리이기는 맞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제 2개는 1시간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하실 때도 이제 조금 가급적 질문에 관련된 내용만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각자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하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동산 3동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회의가 지금 나온 일에서 거기 동산 3동에 가는 길 쪽에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그 사이에 전동차, 휠체어, 뭐 초등학생들 일이 막 너무 우리 주민들 다니다 보면 막 몸을 쉽게 가면서 으쓱으쓱하고 사고율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해서 구청하고 시청에서 전에 의원들 구청장님 하실 때 직접 찾아오셔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그 시에서 예산이 4천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1320 3번지 분양회장이라는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못 해가지고 길을 그 밑으로 해준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도로 4천만 원 넣은 것을 시로 도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갖고 길을 하면 무용지물이라 길을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그 여당 뭐 이제 됐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걸 좀 잘 해가지고 좋은 길을 해줬으면 감사를 드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상 주공 1단지에서 2단지는 그 길 말이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그 123이 아닌가요? 113이 123이 그 번지수가 123이 그 330. 네, 1132. 아니 그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질의하신 우리 고문님 옆에 계시는 신선한 그 전도위원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 8대 의회 때 고생을 하셨던 거 제 기억이 납니다. 예전도 만들었었어요 그때. 네,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저랑도 많이 소통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게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그 위치는 사유지가 맞습니다. 네, 사유지가 맞고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 빌랜드 있어가지고는 좀 제약이 없을 수는 없겠고요. 다만 사유지더라도 통행사안이 있어가지고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뭐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교통과랑 좀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게 소유가 우리 구 땅이 아니고 또 공유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과감하게 어떻게 뭔가 거기에 무슨 난간을 만든다든지 뭐 구조를 좀 변경하든지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만 최소한의 안전 좀 조치가 좀 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제가 사실은 요 세 분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냐, 제 지역구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뭐냐면 1단지 계신 분들하고 2단지 계신 분들하고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1단지 계신 분들이 2단지 넘어오는 걸 2단지 분들이 싫어하고 2단지 분들이 1단지 넘어오는 걸 싫어하고 서로 그 갈등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행정상 절차랑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스텝 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게도 해보고요. 대화도 시켜봤습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 그 3단지 분양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땅이라고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땅값을 저희가 많이 지출하거나 한다 하면 무조건 팝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실제적인 문제는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은 해결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몰랐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데 주민 간의 갈등이 1단지와 2단지니까 1단지와 3단지입니까? 3단지 3단지하고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다 물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2단지 1단지 그런 게 없고 3단지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차라리 땅을 뭐냐면요. 이고 가든가 지고 그 가든가 실제 왜 이게 여기다 두고 그걸 말을 많이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임대아파트 아닌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넣고 시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기가. 쪽으로 내려가는 그 핑계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살고 계시는 직접 그 고문을 비롯한 이제 입주민들하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지금 사막이동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가 동물 임시센터하고 그 밑에 주차나는데 이게 다 빈 공가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한 거는 공도부가 이렇게 뭐 강아지들 기정먹으면 당일날 보호소를 바로 문제했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찾으러 가면 당일날 5만 원인가 8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온다 해서 제가 이 담당자 보고 하루 정도 그래도 좀 보호를 하면은 임시 보호로 좀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임시 보호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갈린 것 같아요. 갈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빈 공간이나 폐가가 있으면은 조금 관리를 해서 근데 또 칩이 있어도 요즘에 동물 칩 있잖아요. 칩이 있는데도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뭐 데리고 가라 이런 연락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을 찾으러 가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유기견에 나오는 용어도 좀 정리를 할게요. 유기견이라 하면 유기는 주인이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 실제 마이크로칩 내장식으로 해서 그거를 동물 등록을 한 동물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벌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하라고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도에 계신 노인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들거든요. 15,000원 들거든요. 이 15,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000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양성화를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보호를 한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영도구의 구청사 내에 1시간 정도 임시보호를 합니다. 근데 청사 내에 청산에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데리러 오는 시간이 사실은 1시간이에요. 예, 강서구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공폐가를 활용해서 이걸 임시보호소를 만든다라는 거를 저희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견을 좋아하시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시겠죠. 그러나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동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극렬히 반대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또 주민의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보호소라는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관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을 만들게 되면 결국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영도구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쓰게 되면은 11개월 근무하고 바꾸고 또 11개월 근무하고 바꿔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요즘에 시니어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시니어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니어들 중에서도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구청에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관리 부분이 좀 제일 문제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 종일 안 지켜도 되거든요. 사료하고 물만 주면 되고 공간에 문만 닫아놓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요. 저는 뭐 이틀도 말하지는 않고 하루 정도라도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는 똑같은 질문이 하는데 영도구는 부산시에서 그나마도 50% 상위에 올라갈 정도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김정희 의원님이 저기 조례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공카라고 이래서 그 사진작가 김하연 씨가 올린 걸 보면은 영도구는 그래도 유일하게 고양이를 보호하면 화장실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돼갖고 전국에서 우리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는 또 이제 뭐
구청에서 말하는 공성화를 하러 갔을 때 임신료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1, 2주는 그냥 수술을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영도 의사님들이. 근데 이제 한 달 넘는 아이는 이게 수술이 어려워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제 개인으로 6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다. 한부 비용 안 줘도 된다. 그 대신에 입양을 좀 책임달라 하면 입양 책임을 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하기를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중성화 완벽하게 하면 6개월이면 어미도 할 수 있고 새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풀 수 있는 자리를 좀 해주면은 이제 수의사 선생님 보고 좀 그런 게 되도록 좀 해주면은 내가 6개월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있는데 이 이제 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놓아주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봉합이 풀리는 경우가 간혹 나오면 이 보호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럼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체인데 연간은 뭐 150, 200 정도는 우리 만원 모아서 가지고 뭐 사료나 이런 뭐 병원비나 교원 중심을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는 실제로 이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료띠도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50% 아니 50% 정도에 들어가서 그건 너무 이제 고만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아까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 갈등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장소 선정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온다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흔쾌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가능한 공간이 나오냐 하면 사실은 영도 여건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폐가가 많이 폐가가 많이 이게 폐가도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 아니라고 동물보호라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서 행정을 할 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몫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동물 보호하는 것들이 사각지역에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신경 쓰는 이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구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보호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짜 외딴 지역, 외곽 지역에 사람이 안 사는 곳 그런 곳에 만들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이제 관리 인력이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 구에서는 최소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우리가 생명 말해서 존중을 먼저 저희가 만약에 생각하면서 보호시설을 만들어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신다 하면은 영도구에서는 그 협의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논의하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도 한번 챙겨볼 테니 그냥 위치가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관들도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장소가 2층은 우리 현장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장소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 조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고 심지어 강아지 반려견 놀이터 만들 때도 그 놀이터 운동장 그거 하나 우리가 장소 선정하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장면도 많았고 그 조그만 공간 하나 하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애들이 뛰어노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반려견 놀이터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수천 보면은 해수천 해양대학교 제일 끝쪽 그쪽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있어요. 조그만한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네. 반려견 놀이터가 이 부분도 이제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도구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유기동물이나 분실 또 이제 반려 다 포함해서 더 알뜰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어디 올려주세요. 네네. 네, 다음
안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손 건데. 드신 분이 계세요. 아니요. 박순영 국장이 먼저 아니 오셨어요.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드셨어요. 먼저 하세요. 몇 번을 손을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공익소 당협위원 후배위원회 이은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한 소학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도부에서도 안전한 소학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 지역 특성상 경사로와 모터리들이 결합 지역이라고 그러죠. 결합 구역의 이제 현황들이 영도구청 교통과에서도 아주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강남병원 지금 새롭게 모터리를 이제 만든 오늘도 제가 그 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로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에 보통 로터리에는 조형물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로터리라는 게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로터리를 돌아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고 그대로 밟고 가시니까 둥근 로터리 안에 그대로 그냥 가시니까 대전 로터리 그폭 자체가 사실 좀 좁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냥 가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턱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직진해서 영도초등학교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한 걸 제가 오늘도 오면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차피 로터리는 그 학교 안전 그것 때문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도로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대원 아파트가 조금만 더 가면 남한초지 않습니까? 거기도 스쿨존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구역이. 근데 여전히 저녁에 가다 보면 대원 아파트 라인으로는 큰 트럭들이 승용차도 아니고 큰 트럭들이 한 차로를 그대로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차. 거기 완전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갈 때는 남항초를 갈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트럭이 있으면 앞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차가 오는 거를 위험 감지가 안 돼서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한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스쿨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주정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시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게 학교 내 이제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통화 인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하실 때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런 교육을 해서 선정을 해서 조금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리가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서 1, 20분 서 있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자를 갖고 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 계시고 뒷발만 들고 세워 계시고 이런 것들이 대교초 앞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 근처에도 늘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그냥 가시는 거지. 이게 신호를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안전에 좀 노출되어 있던 게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영도구에 폐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폐교에 대한 활용도는 혹시 구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우리 연체 의원님께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강남병원의 교정교체는 제가 좀 크게 말씀해. 제가 했는데 사실은 해전교차로가 거기는 그 전에 해전교차로 있기 전에는 왜냐하면 서로가 같이 진업이었습니다. 사고 제일 많았습니다. 해전교차를 하고 나서부터는 사고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이 좁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오라고 그러죠. 해전을 하면 이게 중앙에 조용한 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게 해전 교차로에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신성에서 내려오다 보면 해전 교차로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부르게 잡고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 해전 교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 나면 그분이 가해자입니다. 이거 그전에는 가해자 안 있는데 해전에는 해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많은 비를 맡아왔는데 중간에 왜 폭이 좁는데 왜 해전 교차로를 했나? 그 전에는 상당 속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해전 교차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약간 조심하면서 운전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을 거예요. 일부와 대부분이 운전자가 직진한 경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있냐면은 앞에 상정이나 변경나 싶은데 제가 경찰서 물어보니 해전 교차로에서 지금 있냐면은 직진하면 어떻게 사냐면 그 부분이 가야 된다. 해전은 무조건 해전 돌아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 교육은 우리가 시니어 판사면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남한도 초등학교 거기에는 이제 교통카드 부분이 야밤에 항문차는 대신에 버스 틀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맨날 행감한테 그냥 3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에서 야간 후보 주차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부서 이야기해가지고 다음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로타리다, 해전 교차로다 하는 인지를 시키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뭔가 표시는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 보통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식이 돼요. 인식이 돼요. 다 돼, 바닥에 보면 다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인식이 돼요. 다 돼 있어요. 그걸 인식 뭐라고? 야간에 바닥에 천천히. 이거 실제로 다 되어 있다. 더불어서 폐교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폐교는 배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배교 관련해 갖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어요. 배교 기금을 만들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사실 배교 기금을 만들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정부에서 배교 기금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묵혀볼 이유는 없습니다. 배교를 매일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 영도구가 돈이 없으니 교육부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20억씩 매년 갚아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협의만 하면 그렇게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 조례는 부결을 시켰는데 폐교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영도구의 근시입니다. 계획이고 그러나 이게 10년 전부터 사실은 폐교가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이 가능했어요. 인구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어떤 학교가 폐교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 예상을 해서 이 학교가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회의 때 저희가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가 인구가 준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던 거고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줄게 될 거고 그러면 학생이 줄 거라는 건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때까지 이것을 준비 안 했냐?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잘 챙기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세워나가서 만약에 학교가 만약에 폐교가 발생을 하는 게 예상이 된다. 그럼 물리적으로 작업을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들을 영도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밑바탕을 그려나가려고 중입니다. 폐교 관련해서 그 앞서 우리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저도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일단은 그 폐교 관련해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으려면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해 7월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올해 해남부에서 발행한 폐교 관련 사례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저는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청 관계자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숙지가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걸 제가 인지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폐교 관련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앞서가지고
일단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폐교가 그 활용된 사례를 보면은 어떤 그 지역 복지 차원에서의 복지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아동을 위한 것, 청소를 위한 것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또 몇몇 사례들 보면은 거기 어떤 대기업이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대기업 사업으로 쓴 어떤 업체인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업으로 활용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이것을 소유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그 말고도 또 민간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또 활용하는 것, 내지는 또 준공공기관, 공사나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 이게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과연 무엇이 가장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견 수렴이 예를 들어서 남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고 관련해서. 사실은 그 남고 관련해서 이미 뭐 이전이 거의 자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우리 구청한테 요구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왜 너네 계획이 없으면 내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왜냐면 교육시설이잖아요, 학교가. 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게 만약에 공식이 된다, 예를 들면 비계되었다거나 배교가 되었다 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교육용 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제1원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로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에서 좀 제시하자 해서 그것까지 5분 발언도 제시하고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계획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관 자체가 그냥 뭐 아예 없었어요. 없고 그냥 교육청이 하는 대로 그냥 약간 맡겨두는 그래서 그런 상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그렇다고 지켜본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너네 지금 방안을 갖고 온다 뭐 해라 해가지고 매년 행감 때 아닐 때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발생되는 학교들이 지금 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아까 뭐 조례도 얘기했지만 조례와 별개로도 계속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들은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의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교육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민 의견이 사실은 첫 번째인 거는 맞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라 하면 주민분들 의견 제시하세요 하면 다 이제 어른들이시면서 성인분들은 뭐 우리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뭐 할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이런 체육시설 뭐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 사실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교육시설로 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요구를 해주셔야 또 좀 활용하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원들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교육청은 또 시에 관할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도 시에서 다 받아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구의원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청장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세요. 우리가 요구는 얼마든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드리겠어요? 우리 구의원도 당연하지만 시의원도 만들고 이제 구청장까지 우리가 해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말 담아서 좀 갈 수 있다. 그냥 당원들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내후년에는 내겠네요. 그래서 미리 좀 보관해서 구청장 대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구 부지 같은 경우는 남구는 교육부 땅입니다. 아, 교육부 땅이에요. 교육청 땅이 아니라서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육부가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애초에 그렇게 옮겨서 가지고 그걸 말썽을 일으키냐고.
옮겨가지고 말 자체를 계획을 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이 지연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했을 때는 막았었어. 그런데 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강속으로 이전이 결정이 그 났어요. 문제는 그 남고는 일단 어쨌든 그 교육청이 이제 이전을 주도했고 우리 이제 지역위원회하고 시의원 잘 나서가지고 1차는 보류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보류 상태에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폐지시키는 걸 놓쳤어요. 그 8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놓쳤고 그 다음에 그 부대로 갈 때 교육감이 인수위 단계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인수위 단계에서 처리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국감에까지 다 했지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이미 그 인수위 때 많은 단계를 거쳐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요. 현재로서 남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땅이고 이 남고 이전 때 여기를 교육시설로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이전하면서 학교 짓는 비용 390몇 억인가 그걸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뭐 워케이션이니 뭐 더 다양한 안이 나오지만 그건 다 안 되고 그냥 교육감 이전에 그 처음 설계된 대로 했어. 우리는 어쨌든 그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체육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가 그걸 만드니까 또 거기 다 주택가니까 그걸 만들면 또 더 좋은 주거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부산시에서 거꾸로 오지 우리 영도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 거의 아니라고 보니까. 아닙니다. 영도 주민도 쓰지만 영도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쓴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지금 이미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목적은 젊은 친구들을 대거 우리 영도 쪽으로 자꾸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고 남고는 바꿀 수가 없고 그 오히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과정에 의견을 넣고 그래서 여기는 뭐 초중고 학생들 키우기 좋은 데다 하면서 이사가 많이 들어오거나 또 이사가 들나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이제 다른 이제 또 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폐교가 많이 생긴 것도 불행한데 지금 새로 생겨나는 학교에 대한 거는 남고 문제도 좀 아쉽게 처리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그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되는 폐교 문제도 앞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박수 부장님 바로 제가 영도 와서 산지 한 35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영도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 건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좀 부위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좀 잠을 자도 좀 자꾸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들까 싶어서 그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을 때 되면은 거의 뭐 더 없어질 것 같아. 지금 뭐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이런 그 구청에 이런 대안이 있더라. 그런 정도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애를 나눈 소리.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게 구청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지금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출생률가 줄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현상 중에 하나에서 다 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좀 더 유지를 할 거고 우리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영도구가 인구를 조금 방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도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연간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내려오고요. 그 대응기금이 내년에는 한 72억 정도 영도구에 편성이 됩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인구를 좀 늘리는 정책 내지는 더 빠지지 않는 정책으로 72억을 쓰게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안 된 곳들은 그냥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이라든지 이거 구분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년부터는 30%는 무조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뭐냐, 건물 짓고 하는데 100% 쓰지 말고 지역의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30%는 써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생활인구라는 게 있고 정주인구가 있는데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생활인구를 하면은 영도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영도구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여기서 진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생활인구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많아지면 뭐가 좋냐? 영도에 살지도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여기에 정주를 하게 되면 돈은 쓰겠죠. 왜? 이분들 소비 능력이 있으신 분들,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노동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노동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해수부 이전 앞에 질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수부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영도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뭐가 있느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해수부가 이전하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영도에 들어오는 거.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영도구에 올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해수부 산하에. 그 해수부 산하의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그러나 한국항로표시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노왕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렇게 해서 한 6, 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영도구에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해양환경공단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보다도 그거보다도 해양과 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학 관련. 왜냐하면 영도구에는 이미 과학 관련해서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었을 때는 그런 과학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내려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인원을 해서 자세히 보면 인원 제일 많은 데는 해양환경공단입니다. 직원이 70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환경공단도 같이 내려오는 게 되고요. 근데 이 부지가 사실은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영도구에 부지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도구에서 미스했던 게 뭐가 있냐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부산시에서 영도구에다 물어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영도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유유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줘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영도구는 두 군데를 말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냐? 남고, 안 되는데. 남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해양크러스트, 그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여기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한국 타이어 부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부산시에 알려줘서 우리 유유 공간이 있어라고 해수부에 알려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유 공간을 안 알려주다 보니 이런 해양공단이나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 연계 기관들 걔네들이 내려온댔을 때 내려스 후보지가 해양부에서는 해상수산부를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남고 해양크러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 부지는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 멈춰 있습니다. 왜? 계획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입주 기업도 못 만들고 있고요. 이게 지금 4년 내내 그냥 멈춰 있습니다. 제가 4년 내내 챙겨보고 있는 이게 예전에는 그 해양 혁신 지구를 만들겠다 해서 거기를 부스터 벨트라고 해서 거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일자리가 뭐 2만 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완전 계획이 허무맹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계획 단계는 뭐냐면 LH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도 넣고 상가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공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LH에서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 요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영동에서 이 땅을 해수부에다가 우리가 유일부지가 있어라고 알려줬다면 이런 6개의 관련 기관들이 내려올 수 있는 유일부지를 찾았을 때 거기가 있겠네. 지금 바로 건설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미스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수부 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놓고 그거는 이제 정재수 의원님 쪽으로 해서 전달을 했지만 그래서 전달을 한 상태고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임시회야 할 때 국민의힘이 사실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문매를 자꾸 맞다 보니 그걸 좀 모면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자기들이 하자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무슨 결의안을 할 건데 너가 우리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할 때 영도로 이전하고 하는데을 때 너도 다 반대했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 관련 기관들을 영도에 유치하자라는 결의안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요번에 9월달 임시회 할 때 1차 본회의 때 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표 발의는 국민의힘에 줄 수 없으니 저희 민주당이 하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그것들 다 같이 공동발의입니다. 공동발의고 그래서 제가 그 낭독도 안 된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수당이잖아요. 통과를 시켰고 그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 이럴 때가 다수당이 좋아요. 조성환 씨가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전은 대선 공약에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면이 다치니까 해양수산부 자기가 그 전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부 산하 기관장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전부 다 영도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다고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까 한국수산과학진흥원이라든지 또 환경공단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한 6개 정도 집어가지고 그걸 집중 공략해야 돼. 집중 이렇게 해양수산부에다가 우리가 이게 좋다는 걸 하고 그럼 그 중에서 한 2개는 떨어지고 4개가 딱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작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부 이전 해수부 산하기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결의안도 직접 주도하시고 대표 발의 주도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바로 발의. 김대영 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속도위원 김대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 의원들 4분 모시고 잘 하니까 든든합니다. 저 이런 자리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휘위원회에 상당한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또 질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 지휘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민원이나 뭐 세부적으로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도 뭐 드리고 싶은 게 있겠지만은 제가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우리 저 나오는데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우리 영도구 민주당 의석수가 가만히 넣는다 이렇게 내불리니까 지금 3대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서죠. 그래서 제가 뭐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우리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것 같다 확보하자는 그런 얘기보다도 구체적인 그 세부 내용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의원님 네 분이서 좀 서로 같이 좀 더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그래서 권한 내에서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과거에 나온 인원들 보니까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구, 연변제구 등에서는 구청, 대강당과 문화, 복합센터, 주민센터를 정당의 교육 활동에 장소를 대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도구가 그 외에서 내년에 우리가 과반수 넘게 의석을 차지한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기투합에서 좀 서로 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끝나기 전에 그걸 좀 마지막 끝나실 때까지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가 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저희 민주당 전반기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고 이번에 후반기 때는 김지영 의원님이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은민 의원님도 이제 저희 쪽으로 입당을 하시면서 무소속에 입당을 하셔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은민 의원님이 이 부분은 가장 잘 하실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에서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게 천지 차이냐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견 통합하고 각자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목소리 내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월등히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무소속으로 있으셨을 때 그 부분을 엄청 느꼈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 토가마 엄마 별로 걱정 안 그렇게 한번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간담회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될지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뭐 질문들 참 경청하고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또 이런 식의 엄청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무소속으로 좀 있었던 기간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본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좀 전에 뭐였죠? 잘 당한다고 하는 그럼 민주당 무소속으로 계셨을 때 국민의힘 보고 우리 봤을 때 어떤 게 낫느냐? 그건 대답하기 참 쉬운 질문이네요. 근데 그 무소속 상태이 그 전부터 사실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 어떤 당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대단히 반합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제 8대 영도구 의회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신성한 의원님이랑도 참 소통을 참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모습 단합이 잘 되는 모습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당이 정말 미래가 밝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무소속이었을 때도 그렇게 보였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서 우리 김대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유치원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당 발전에 정말 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제가 민주당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은 그 전에 무소속 상태였을 때도 사실 이 세 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뜻도 통하고 그래가지고 소통도 잘하고 논의할 거 있으면 항상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민주당 입당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당원분들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기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시도해볼 만한 것들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지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현 위원장님 의견에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대관이에요. 대관.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구에 와가지고 우리 그 박상희 그 해양수산위원장이 요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간부가 아니면 우리 이 장소도 못 빌립니다. 우리 계속 이 장소 빌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부산역에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우리가 몇 번 빌려서 한 적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부산시가 뭐 방침을 어떻게 딱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정당이 모이고 교육하고 회의하고 다 해도 되는 장소로 유라시아 플랫폼을 빌려줬어요. 근데 영도구에 있는 우리가 동구까지 가서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그 가을부터인가 안 빌려줬어요. 예, 안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할 데가 없어. 우리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회는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3월 1일 날 그때 범일동에 있는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사에 가가지고 우리 중구 영도구 당원 결의대를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요. 다른 지역은 당원 결의대는 어렵지만 강의 있잖아요. 강좌, 교육 이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검정구청 이번에도 문제 났지만 그거는 회의실을 빌려달라는 것 때문에 안 빌려준 거였지. 강당을 뭐 교육용으로 빌려달라 했으면 거기는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장, 해운대, 뭐 연제도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구청 강당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뭐 문화복합센터 있잖아요. 이런 강당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센터 다 빌려주는데 우리 유독 영도구하고 중구는 강당도 안 빌려주고 또 그런 데도 없나요? 예를 들면 블루포트 이런 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제가 우리 신성한 의원님이 사목장일 때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조례에 안 빌려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조례를 이걸 바꿔야 돼.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었는데도 그 조례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빨리 조례를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임박했어. 그때가 21년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21년 겨울, 22년 이러니까 너무 앞에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하자 이래 됐는데 우리가 또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례를 고쳐서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강당하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빌려서 교육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그거를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우리 동당협도 빌려서 교육하고 여성위원회도 교육하고 마무리에 또 회의도 잠깐 하고 다 그렇게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라. 국힘도 도움이 되잖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하세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이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합의하세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저번에도 정확한 팩트를 네네네네. 사실은 그 교육을 대관을 하는 주체가 지역위원회 정당 이름으로 주체를 많이 다 빌렸습니다. 근데 그 대관을 할 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당 이름으로 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나그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관을 해주는 거는 정당 이름이 아니고 무슨 다른 단체 이름으로라든지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아닙니다. 제가 그 웹포스트에 그 웹포스트는 현수막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웹포스트나 현수막은 네. 그렇게 하되 쓸 쓸 때 때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푸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사실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힘보다 우리 세가 사실은 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풀어주게 됐었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할까 저들이 많이 활용할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수라고 지금 풀었다. 만약에 하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소수가 됐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국민의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시 바꿨어. 못 바꾼다. 근데 이것 또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언니 근데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원칙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장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지역위원회에서 상무이든 운영이든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셔서 당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은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역위원회에서 저의 의견은 그러나 여기서 결정 내서 저희 의원들한테 요전에 바꿔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희 의원들 움직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 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아 절차적으로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도구의 현지 의원들 내부는 의견은 어때요? 저는 아까 그게 말씀 아니 그거 운영위원회나 상무의 결정을 하면은 의견에 따라 사실이 했는데 우리 내분들 의견은 어때요?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가셨어요? 아니 뭐 운영조절하고 아니면 의견 수학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지금 이야기처럼 다 이렇게 우리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결정하면 그렇게 할 건가? 어차피 위원회 들어가면 행정기획위원회 들어가면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 의원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신경 쓰는 저번에 거야. 상무위원회가 똑같은 의견이 오니까 그러면은 하루 빨리 위원장이 뭐 운영위원회든 상무 대체가 이거 안 끌어가지고 빨리 위원회 결정합시다. 상무위원회는 10월 29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어쨌든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김기타 의원은 자기는 어쨌든 막 국민의힘이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활용해갖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하겠다 하는 건 또 좋은 태도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일단 보게 맞고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저쪽이 수가 많고 우리가 또 작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우리나라 자체가 정당에 토대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이 구축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 가장 큰 뿌리인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이나 당원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워낙 우리가 지금 부산이 저쪽 대구에서 우리가 실리니까 쪽수로 좀 밀리니까 숫자로 밀리니까 아니 우리가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가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교육을 무조건 나쁜 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당이라 이런 거다. 어쨌든 또 딴 당이 하는 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당원들 교육이 많아지다 보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당장은 우리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도 이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상무위원회에서 크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나온 숫자가 국힘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연도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거 이제 또 상무위원회 또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말씀 많이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예. 네, 잠시만요. 문영복 위원장 먼저, 예. 저 마지막에 무용국 예. 실천위원회를 맡고 있는 문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국민의당 거잖아요. 막 때리는 거 대정하고 하지 않을 건데 이 민주당 당원들은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수용하던 해남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동산동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매일 저한테 이야기 듣는 게 우리 영도 주민은 교통수단이 딱 한 가지입니다. 버스거든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가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무슨 병입니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배차 시간이 많이 연장되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는 게 어떤 거는 막 10분, 15분씩 기다려야 돼. 옛날에는 한 5분만 계속 왔는데 그래 이런 문제를 때문에 내가 실제 가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개선을 시키준다 했는데 보고시키준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우리 주차장마다 정류소마다 시간표가 없어요. 시간표 있는 데는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기다리다 보면 차가 언제 올지 아니면 15분, 20분에 오면은 캐치했습니다. 네, 다른 걸 타고 지하철로 옮겨 탈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깝깝한 거라 완전히.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는 대충 이해되겠지요. 한번 언제든지 일단 빨리 가능할 수 있고 위원장님 사기비 소속이시거든요. 위원장이 하시니까 뭐 빨리 아마 빨리 할 수 있도록 주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중요한 거는 한번 현장에 같이 보시죠.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 정류장에 저희가 보면 주차장에 이렇게 칸막이처럼 이렇게 해서 해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표지판만 딱 서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또 와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되는 것들은 지금 계속 하려고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 돼. 의자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자도 설치 공간이 기준이 오늘 의자까지만 설치하고 보도보로하고 어자하고 면적이 있으니까 설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만큼 편안한 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그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저는 질문지를 올렸거든요. 그 답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누가 질문지 내용이 말씀하세요. 내용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아까 드렸다던데. 나와 있어서 첫 번째는 저 배가 활용 계획을 해서 동상상업 배가 관련해서 인근 거주자들이 불안해서 이제 그런 항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법 자율방법 야간 자율방법 그게 조금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 같은 관광산업 그러니까 동피랑이나 감천문화마을 같이 아예 폐공가를 그런 식으로 조금 조성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 없다. 그래서 남쪽 분수대 같이 우리도 이제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옛날에는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포풀장 자유랜드 이런 거 쓰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지금 고지 문제가 굉장히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주차 분담 구조 어떻게 간단하게 그거 지금 세종대 그 해안관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총 사업비가 352억 정도 투입된 대단히 대규모 도로 확장 공사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태종대 전망대가 거기 생겨나는 것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이제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기가 총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그 생겨나면 가족 따는 거기 좀 바람쐬러 가기 좋고 또 이제 건물 개념은 아니지만 전망대 개념으로다가 이 시설 구조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도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요. 뭐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영장 같은 곳은 이제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보가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치는 제가 또 그 관련해 관광 상품은 뭔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고 영도구에도 마스터 플랜 안에는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랜드 그거는 없어진 건 다 포함입니다. 거기가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어렵다. 근데 그걸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립니다. 영도구니까 부산시 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그리고 부산시설공단에서 지금 여기 박상현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는 김에 이 말 좀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세종대를 이제는 이제 영도구에 돌려줄 때가 네, 그것 또한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어릴 청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 영도구 관리하다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에다 떠넘긴 겁니다. 시에다 떠넘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 또한 공감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구가 이걸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성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아마 그걸로 다 메꾸는 상황입니다. 잠깐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걸 통계를 내봤습니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절 올해 작년에 제가 처음 질의했었을 때 그 통계를 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보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작다라고 답변받았어요.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 구가 이거를 맡아서 운영하기가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영도구가 지금 오토마리노 캠핑장이 있고요. 짚라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사업소를 원래는 만들려고 했었어요. 김철우 청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짚라인이 오픈되고 하면 근데 지금 영도구청에서는 이 짚라인을 위탁을 맡기면서 시설관리 사업소를 안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도구가 시설관리 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영도구 시설관리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종대가 좀 더 개발이 되고 감지해변이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지금 해양치유지구가 지정이 되고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들이 더 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좀 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들어가는 비용보다 벌어들이는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관리할 테니 우리한테 관리 권한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계획을 하려고 하면 영도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김춘 선장님 때 제가 그때 파트 원들이 제안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수요상에서 옛날 임금이 너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있잖아요. 이 임금이 지금 임금이 사지 말라고 있고요. 그 한진중공 우리 있지만 거기도 세금 부분에서 부산시를 유리합니다. 그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맞다 많은 피해 보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ben자 부분에서 우리 해운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면 아ben자기가 김기다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시소소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 여러 가지 가리비와 임금을 만들어온 자 연두구에서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해도 네. 우리가 우리 물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까 그 태정대 문제도 관리비 때문에 안 된다. 왜냐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은 거기 관광공사나 시설공단 갖다 사람 몰아넣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인원이 과잉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르피나가 문 닫으면서 어. 거기 있던 관광공사 직원들이 거기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하게 인원을 그렇게 다 되는데 되는데 수익금으로 빼려니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르피나가 문 닫기 전에 인원이 있을 때 그 비용 추계를 냈던 걸 봤을 때 관리 비용보다 인건비가 그때도 많이 나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미 시설 투자는 완료돼 있어요. 태정대 주차장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영도구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인수를 했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그렇잖아요. 주차장 깨끗이 만들어져 있죠. 모든 시설 뭐 단호비 열차나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요. 태정대는 돈 들어갈 곳이 없어. 단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옛날에 그 바다 유람선 타는 게 뭐죠? 공포가든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개발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같이 했던 시설공단 아니면 돼. 아니면 돼. 사실은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하나부터 시작해서 되게끔 해야 돼. 사실은 우리 할 수 있다. 사실은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시에서 근데 부산시가 내년에는 이게 올해는 부산시를 공단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부산 많이 공단에서 이 수급축제를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영도구로 주겠다. 그러면 수급축제를 영도구가 해라는 겁니다. 주체를. 그럼 영도구가 주체를 하게 되면 그거 빌미 삼아 태종대 너네가 관리하고 들고 가라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을 준비가 영도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다. 위원장님 다르다. 그거 때문에 아직은 다 막아야 돼. 저희가 만든 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좀 진행 중이니까 또 하고요. 예, 이국평 기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해가고 자율 방범 지금 영도구는 자율 방범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10명에서 15명 있습니다. 그 큐가 그리고 지금 의뢰가까지 됐냐면 동산 1동과 동산 2동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동산 1동은 5분에 됩니다. 큐를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람 너무 같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 해줘요. 그래 그것도 벌써 다 짰을 건데 근데 지금 저희 돈 같으면은 한 달에 2번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경찰이 돌고 또 우리가 한 달에 4번 정도는 경찰연합 구청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있은 걸 모르는 분들은 전혀 많더라고요. 아니, 나는 알아. 알고 그 태권도 관장들이 넘어와서 또 가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야간은 못 하는 야간이고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계속 이동이 안 되는 지금 야간입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동사밀동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하는 자율방법이 있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청년회가 야간 방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법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다 보니 각 동의 청년회가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법대까지 견임해서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자율방법을 청년회가 돌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법대는 야간에 자율방법 돌면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을. 그러다 보니 청년회가 예산이 없다 보니 본인들이 경찰서에 자율방법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견임을 하고 그 견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동네는요 청년회가 있고 자율방법이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2군데가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청년회가 야간 방송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합니다.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회가 두 군데밖에 안 돌립니다. 있는 데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경찰서 수습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년회가 저 돈이 없으니까 청년회가 경찰로 들어가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리 오잖아요. 이리 와가지고 이제 소속을 우리가 받고 있지. 그래 여기서 지원받고 이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도가 돈이 없다고 사실 청년회 보고 경찰서에 자율방문대 신청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예산 받아서 좀 하세요라고 공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회가 하건 경찰에서 하건 야간 자율방문이 이 수요만큼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모자라는 건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파주점 방문해 봤거든요. 노선 똑같은 노선을 가니까 문제예요. 똑같 맞잖아요. 안 보이는 노선은 안 보이고 다른 건 보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구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같은 방향만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전체 경찰관도 안전 지킴이가 있는데 이분도 같은 방향만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사회자님. 예. 청년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이제 이거는 예, 다 답변 되셨죠? 그리고 지금 조금 많이 생각한 것보다 좀 오버돼서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예, 그 질문지에 없는 안 했던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저희 아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별로 또 이제 간담회를 또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만요. 안에 이런 거 앞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을 7시보다 좀 빨리 좀 앞당겨서 좀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직장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번에는 모두가 올 수 있는 시간으로 7시로 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도 다 불러갖고 4명을 다 안 앉혀놔도 될 것 같고 작은 소주제로 지금 특정한 주제로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구현도 오시고 또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당원들이 생활 속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와서 뭐 한 8명에서 10명 사이에 소규모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대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사실은 자기가 제기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안 하면 더 힘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경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수요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간담회를 더 발전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마무리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부분을 키워서 우리 영도 국민들한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아니 이거는 국민들하고 당원 행사에서 이거는 또 순간위에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섞을 수 있는 점은 재개발하고 상당히 의원의 의원들이 아까 결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더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해주신 우리 대부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나가지 마시면 사진 촬영 딱 1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일단 그냥 동영상 대신 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서울 진작 내릴걸 너무 올라가 있는
이거 하고 우리